경남은 오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심 신고는 늘었습니다. 메르스 불안 때문인지 창원 곳곳은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남 첫 메르스 환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다른 입원 환자와 하루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창원시의 메르스 관리 체계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갖가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리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를 권고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영역의 37년 역사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오늘 추가 감염자는 없지만 의심 신고는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 불안 때문인지 경남 곳곳은 유동인구가 줄었고 개인위생용품은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오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루 경남에서 메르스 확진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19건의 신규 의심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오늘 신규 의심자 신고 4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현재 경남에선 확진자 1명을 포함한 병원 격리 84명, 자택 격리 310명 등 모두 516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언제든 검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검사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해서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초 17일로 예정된 음압 격리병동 가동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은 품절 상태, 약국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거래업체에는 다 수소문해서 빨리빨리 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냥 대부분 몇십 분 안에 다 품절됩니다. 시내 중심가는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식당 가는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곳이 많습니다. 보다시피 옆에 사람이 점심되면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확산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의 첫 메르스 환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확진을 받기 전에 다른 입원 환자 5명과 6인실에서 하루를 같이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의 메르스 관리 체계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확진 발표 이후 창원시는 메르스 환자가 SK병원의 1인실에 입원을 했고 지난 10일에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서와 가족들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는 지난 5일부터 기침, 콧물, 근육통 증세를 보였고 6인실에서 다른 환자 5명과 함께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병원은 7일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통해 폐렴 증세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창원시가 의도적으로 사태를 축소 보고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격리 대상자 300여 명에 대해 공무원 1명을 배정해 다음 주부터 1:1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선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착신 전화를 할 경우 격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조치를 갖다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연락도 없고 상황 진행이 어떻다 그런 것도 이야기도 없고 어제 전화 전혀 어제 내가 전했죠. 메르스 확진자 외부 접촉자 파악에서부터 격리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의 허술한 메르스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메르스 환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빠른 속도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사실과 다른 괴담까지 더해 갖가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정보는 어느 수준까지 공개돼야 할까요?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SNS를 통해 공개한 메르스 확진자 상세 이동 경로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들의 이름 3글자 가운데 2글자가 공개됐고 손녀의 학교와 학년, 반까지 공개됐습니다. 몇 학기 몇 번, 주소까지 내가 온 학생 친구들도 엄청나 가라 크고 이사 가라 크고.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발빠르게 접촉자에 대한 정보도 최소화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일부 엮이는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 창원시는 결국 해당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가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한 신상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는 겁니다. 창원시와 창원 중부경찰서가 작성한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가 외부로 새나간 겁니다. 저도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거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잖아. 네이버에만 나오는데. 여기다 사실과 다른 괴담까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환자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들이 온갖 욕설이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 욕하고 이 한 사람이 가족이 매장이 되는데 조금 의심돼도 가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보건소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공개 수준이나 보안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메르스 불안감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농어촌의 고령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는 등 병원 기피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산청군 보건소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입니다. 평일 낮 환자들로 가득해야 할 대기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앓는 남편과 이곳을 찾던 김옥순 씨는 남편의 정기검진을 미루고 대신 혼자 약을 타러 왔습니다. 메르스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대부분 병원을 통한 감염이 많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이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환자라서 그리고 위험성을 느끼고 이제 보류해놨어. 조금 이제 이게 덜하면 가려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건강검진도 취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뭐 예방 전화했던데 되도록이면 병원에도 다음에 가고 그래 하라고. 농어촌 노인들이 주로 찾던 지역 중소병원은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메르스 파문 이후 의심 환자가 거쳐갔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던 병원은 외래 환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퇴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수치가 보일 정도로 쑥쑥 내려갑니다. 계속 점점 연동 줍니다. 전문가들은 뇌졸중 등 일부 질병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더 위험하다며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 대신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창원에서 메르스 115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환자가 입원했던 창원 SK병원 주변에 63개 학교와 어린이집이 오늘 휴업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오늘 하루 초등학교 21곳을 비롯해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유치원 28곳, 어린이집 10곳이 각각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웅남과 상남, 동산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곳과 웅남중, 토월중 등 2개 중학교는 월요일까지 휴업하고 나머지 학교는 정상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리 1호기에 대해 정부가 영구정지를 권고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고리 원전 1호기의 37년 역사를 공웅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78년 4월 29일 착공 7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인도에 이어 3번째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하고 제1호기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토정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념탑이라고 강조하고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10분의 1을 맡았고 2차 오일 쇼크 극복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2007년 30년 설계 수명이 끝나고 수명이 10년 연장될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2012년부터 안전과 직결된 잦은 고장과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 비리가 터지면서 수명 재연장은 안 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면서 합의금을 받았던 그 돈을 2배 이상 갚더라도 도저히 다시 한번 수명 연장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만 130건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맏형으로 38년 동안 영욕의 시간을 보낸 고리 1호기. 많은 갈등과 논란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해시 일부 학교에서 볼거리가 확산돼 교육당국이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3주 전 김해 장유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볼거리가 발병했다 인근 학교로 확산돼 14명이 볼거리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학생들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8명이 완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의회가 마련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두 번째 3자 회의에서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중학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대에서는 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는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K-워터 경남 부산지역본부가 낙동강 녹조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K-워터 경남 부산지역본부는 합천 창녕보와 창녕 함안보에 수상 녹조 제거선 2척을 투입해 조류가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매일 한 번 이상 조류 발생 예상 지역을 점검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원수와 정수의 냄새 물질과 조류 독소 조사도 강화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반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등학교 담임교사 42살 강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김해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허락 없이 외출하려던 16살 A모 학생을 꾸짖던 도중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교대는 오는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해 다음 달 1일 총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돼 처음 치러지는 진주교대 총장 선거는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후보자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2월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경상대는 이달 중순 총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민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모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사업비는 2억 8천여만 원으로 3개 기획사업에 쓰여집니다. 시설 퇴소준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과 장애가족 유대 강화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통합 사례 관리 체계 구축에도 지원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